보내주신 문서를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 와, 이거 뭐랄까 마치 하나의 질문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수사 기록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주요 군사 문제에 있어 한국은 과연 얼마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자료가 그에 대한 증거로 네 가지 분야를 딱 제시하더라고요. 요청하신 대로 오늘 이 자료에 담긴 사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주장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 첫 번째 증거로 제시된 게 바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 출입 통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냥 출입이 통제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통제의 주체가 그럼 누구냐? 이걸 파고들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 유엔군사령부, 줄여서 유엔사라고 하죠. 이 유엔사가 사실상 유엔과는 거의 무관한 미국 주도의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 발언까지 인용하면서요. 아, 그러니까 DMZ 출입을 유엔사가 막는다. 이 말은 곧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주장인 거네요. 네, 바로 그 논리입니다. 실제로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2018년에 남북 철도 연결한다고 우리 측 열차가 들어가려던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막아선 일이 있었죠. 네, 그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그 외에도 뭐 정부 고위 인사나 추기경의 방문을 불허했다거나 심지어 북으로 가는 독감 치료제 수송 트럭까지 막았다고 하니까요. 이게 과연 동맹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인가 좀 의문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이나 산림 병해충 방제 같은 이건 정말 순수한 남북협력 사업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까지 중단된 사례도 언급이 돼요. 자료는 이 모든 것들이 DMZ라는 한반도에서 가장 민감한 공간 안에서 한국의 주권 행사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부의 영향력이 비단 한반도 안에만 머무는 계기가 아니라고 자료는 또 지적하네요. 이 역학관계가 한국의 외교, 특히 한일 관계까지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던데요. 어떻게 그 둘을 연결짓는 거죠? 바로 미국의 큰 그림 때문이라는 게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필수적인데 아, 그러려면 일단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에 다가서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아, 그러고 보니 과거 정부들 사례를 보면 그 주장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지소미아 종료 선언했다가 결국 미국의 엄청난 압박에 유예했던 일이 있었고, 네, 노골적이었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나 윤석열 정부의 3자 변제안도 사실 국내 반발이 엄청 났지만 강행됐었고요. 자료는 이 결정들 배경에 전부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인 한미연합훈련 문제로 넘어가면 그 구조가 더 명확해져요. 이 문제의 근원에는 역시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이 있죠. 자료에서 딱 꼬집는 게 유엔 회원국 중에 자기 군대에 대한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에요. 아, 유일하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훈련을 좀 조정하자 이렇게 요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군요. 통일부 장관 의견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의해 그냥 일축됐고 최근까지도 국회의원들의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가 2018년에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한국하고는 정말 아무 상의도 없이 맞아요. 갑자기. 네, 돈 많이 드는 도발적인 오게임이라면서 훈련을 그냥 중단시켜버렸어요. 이건 뭐 훈련의 지속 여부가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논거 중 하나입니다. 그 비대칭성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자,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현실적인 돈 문제로 직결됩니다. 바로 무기 구매 문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자료는 액수보다도 그 구조에 더 주목하더라고요. 네, 한국의 전체 무기 수입 중에서 70에서 80%가 미국에 편중된 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료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과거 미국이 무상 원조를 통해서 한국군을 미국 무기 체계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아, 길들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필수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산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거죠. 2000년대 초 차기 전투기 사업 이야기가 딱 그 사례겠네요.
그때 성능 평가에서는 프랑스 기종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결국 미국의 F-15K가 선정되면서 미국 눈치 본 거 아니냐는 비판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컸다고는 하지만 이 핵심 무기 체계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속 사례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DMZ 접근부터 외교, 군사훈련, 그리고 무기 구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관된 패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래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미국의 예속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어저가 꽤 강하게 결론 내리고 있네요. 확실히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분석이었습니다.